영국 왕실은 수세기 동안 전 세계의 관심과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다. 바로 카밀라 여왕이다. 그녀는 사랑받는 인물이자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었다. 찰스 3세의 곁에서 여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 카밀라는 늘 침묵 속에서 수많은 시선과 소문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최근 왕실 내부에서 새어나온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의 이름을 다시금 세간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이 보도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다. 그것은 영국 왕실의 깊은 갈등, 권력의 이면, 그리고 한 여인의 복잡한 내면을 드러내는 감정의 보고서다. 카밀라 파커 보울스라는 이름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영국 사회는 그저 평범한 상류층 여성 중 한 명이라 여겼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젊은 찰스 왕세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두 사람은 공통된 유머 감각, 말과 승마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는 깊은 대화를 통해 가까워졌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순수하고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왕세자의 연애는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 왕실의 전통과 정치적 계산 속에서 사랑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곤 했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미 왕세자는 귀족 가문 출신의 순수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했다. 카밀라는 이혼 가정의 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자유분방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다. 이 모든 요소는 왕실의 이상적인 며느리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찰스는 그녀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나에게 단 한 번뿐인 진짜 대화 상대였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찰스가 해군에 복무하러 떠난 사이 카밀라는 다른 남자 앤드루 파커 보울스와 결혼했다. 그 결혼식은 사교계의 큰 화제가 되었고 찰스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들으며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 후 몇 년 동안 카밀라와 찰스는 공식적으로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적은 없다는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궁정 인사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들은 떨어져 있었지만 늘 서로의 그림자 안에 있었다. 1981년 찰스는 다이애나 스펜서와 결혼했다. 전 세계가 지켜본 그 결혼식은 현대판 동화로 불렸다. 그러나 동화 속 왕자는 이미 다른 여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카밀라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지만 언론의 시선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언론은 그녀를 그림자 속의 여인, 세기의 불륜녀라고 불렀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영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한 번도 공공연히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랑은 때때로 잘못된 순간에 찾아온다. 하지만 그 진심까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녀의 그 말은 수년 뒤에도 여전히 울림을 남긴다. 다이애나가 결혼 후 겪은 고통과 외로움은 결국 이 비밀스러운 관계로 인해 더욱 깊어졌다. 다이애나는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이 결혼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붐볐죠. 그 한마디는 영국 사회를 뒤흔들었고 카밀라의 이름은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섰다. 왕실은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진정한 감정의 균열은 이미 시작된 후였다. 그럼에도 카밀라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언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일상을 이어갔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냉정하지만 따뜻한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친구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오해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세상이 그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뿐이죠. 그녀는 이후 수년간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그녀에게 또 다른 힘을 주었다. 사랑을 잃은 여인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을 견디는 여인으로서,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 끝에서 그녀는 결국 왕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첫사랑이자 운명의 남자 찰스. 그들의 이야기는 영국 왕실이 가진 오래된 모순을 드러냈다. 사랑과 의무, 전통과 인간성, 이미지와 진심 사이의 갈등, 이 모든 것은 카밀라라는 이름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그녀는 왕비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다. 그녀는 왕의 사랑을 훔친 여인일까?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일까?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의 비극적인 죽음은 영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1997년 8월 파리의 그 터널에서 들려온 소식은 찰스 왕세자뿐 아니라 카밀라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날 이후 대중의 시선은 더욱 냉혹해졌다. 사람들은 분노와 슬픔 속에서 누가 진짜 희생자인가를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질문의 화살은 어김없이 카밀라를 향했다. 신문들은 그녀를 왕실의 악녀, 사랑을 파괴한 여인이라 불렀다. 런던의 거리에는 다이애나를 잃고도 왕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포스터가 붙었다. 카밀라는 철저히 숨어들었다. 그녀는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도 단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녀의 측근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그 시절 카밀라는 말 한마디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숨 쉬는 것조차 비난했죠. 그녀는 한동안 가족의 저택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아침이면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밤에는 손수 쓴 편지들을 불태우곤 했다. 그 편지들에는 미안하다는 문장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운명은 아이러니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는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처음으로 카밀라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를 나눴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영국 언론은 왕실이 마침내 그녀를 받아들였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그녀는 점점 공적인 삶으로 복귀했다. 공식 일정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선단체를 돕기 시작했고 언론 앞에서도 침착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여전히 수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추는 법을 배웠다. 2005년 4월 9일 찰스와 카밀라는 윈저의 세인트 조지 교회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 결혼식은 왕실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순간 중 하나였다. 엘리자베스 여왕조차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이 앞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날 카밀라는 단순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30년 넘게 비난받던 여인에서 왕세자의 공식적인 배우자가 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완전한 기쁨은 아니었다. 결혼식 당일 런던의 거리를 메운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야유를 보냈다. 그녀는 단정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가까이에서 본 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눈빛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승리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시작이었다. 카밀라는 왕세자의 곁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녀는 언론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왕실 자선단체를 지원하고 여성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냈으며 병원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눴다. 그녀의 진심은 서서히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한때 그녀를 증오했던 언론조차 이제는 이렇게 평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다. 이제 카밀라는 왕실의 품격을 상징하는 여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카밀라는 종종 건강 문제와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녀는 공식 일정이 끝난 후 혼자서 늦은 밤 차를 마시며 다이애나의 사진을 바라보곤 했다고 한다. 그녀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그녀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그저 내 몫의 삶을 살 뿐이에요. 그 말 속에는 경쟁이 아닌 이해, 미움이 아닌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조금씩 여왕의 자질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찰스와 함께 여러 국제 방문을 수행했고 점차 대중의 신뢰를 회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큰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2세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날, 그녀는 마침내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왕비의 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날 런던의 하늘은 흐렸고 버킹엄 궁 앞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찬성과 반대, 이해와 의심이 뒤섞인 그 순간 카밀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찰스의 곁에 서서 세상을 향해 고요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수십 년간의 비난, 상처, 그리고 사랑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왕비가 되었지만 그 여정은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인내의 연대기였다. 왕비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카밀라의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왕의 곁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불안과 고독이 숨어 있었다. 왕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녀는 매일이 연극 같다고 느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모든 표정이 기록되며 모든 말이 해석되는 삶, 그것이 왕비라는 이름의 대가였다. 버킹엄 궁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카밀라 여왕은 언제나 침착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하지만 그녀는 사람보다 더 조용한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강한 여성으로 보지만 실은 그녀는 외로움을 견디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공식 행사에서 그녀는 늘 완벽했다. 은빛 모자를 쓰고 진주 목걸이를 걸고 손끝까지 우아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끝난 뒤 그녀는 종종 자신만의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오래된 차 세트와 클래식 음악, 그리고 손수 쓴 편지를 읽는 일. 그 편지들 중 다수는 왕이 되기 전에 찰스와 주고받은 것들이었다. 그녀는 종종 과거의 기억 속에서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억은 그녀를 괴롭히기도 했다. 찰스 3세가 왕위에 오른 이후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공적인 일로 인해 두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었고 왕실의 의무와 정치적 긴장은 점점 커졌다. 한 왕실 참모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녀는 왕을 사랑하지만 왕이라는 존재는 이미 한 사람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상징이자 무거운 책무의 화신이 되었죠. 카밀라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2023년 말부터 카밀라는 여러 공식 일정에서 빠지는 일이 늘었다. 왕실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영국 언론은 즉시 추측을 쏟아냈다. 왕비의 건강 이상, 찰스 3세와의 불화,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의 긴장. 그녀는 다시금 세상의 오해 속에 갇혔다. 그녀의 측근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카밀라는 자신이 한 번도 대중의 사랑을 완전히 얻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녀는 피곤함을 넘어 나는 왜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을까? 라고 묻곤 하죠. 왕실 내부의 긴장감은 실제보다 훨씬 깊었다. 찰스와 윌리엄 사이에는 왕위 계승과 관련된 여러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종종 카밀라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조용한 권력자라 불렀지만 실제로 그녀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리를 두려 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남편의 평화와 가정의 온기였다. 그러나 왕실은 그런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찰스의 왕권이 강화될수록 카밀라의 일거수일투족은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녀가 입는 드레스의 색조, 발언의 뉘앙스, 심지어 행사에서 누구와 웃었는지까지도 언론은 해석하고 비평했다. 그녀는 언젠가 한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사람으로서 평가받지 않아요. 지금의 나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상징 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여자가 살고 있답니다. 그녀의 외로움은 때때로 찰스와의 대화에서도 드러났다. 왕은 국가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점점 감정적으로 멀어졌다. 카밀라는 남편이 피곤해 보일 때마다 손을 잡으려 했지만 찰스는 회의나 서류 작업에 몰두하느라 그 손을 놓곤 했다. 그녀는 그런 순간마다 고요히 미소를 지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그 미소를 카밀라식 침묵이라 불렀다. 그녀는 말 대신 미소로 답하고 상처 대신 품위를 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쌓일수록 그녀의 마음속 고독은 더욱 짙어졌다. 지금은 24년 초, 한 외신은 카밀라 여왕이 비공식적으로 왕실 거처를 떠나 며칠간 사라졌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서류상 휴가 중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런던 외곽의 시골 저택에서 홀로 머물렀다고 한다. 그녀는 그곳에서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전히 왕비지만 어쩌면 나 자신으로서의 삶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고 이후 며칠간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 그 사건은 곧 Camilla Disappearance라는 제목으로 영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왕실은 즉시 건강상의 휴식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세상은 이미 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다시금 세간의 입방에 올랐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녀에게 침묵은 방패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카밀라 여왕의 삶은 여전히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무대 위의 연극 같았다. 그녀는 왕비로서 빛나는 존재이지만 그 빛이 사라진 순간에는 누구보다 외로운 인간이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언제나 고요한 그림자가 함께 있었다. 제는 25년 초 영국 전역을 뒤흔든 소식이 전해졌다. 카밀라 여왕이 버킹엄 궁을 떠났다. 단 한 줄의 헤드라인이 영국 사회 전체를 긴장시켰다. BBC, The Guardian, 데일리 메일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이 사건을 한면에 보도했고 세계 각국의 외신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왕실 대변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왕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단순히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다 라는 속삭임이 퍼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단지 지쳤던 겁니다. 여왕의 자리는 너무 무겁고 사람들은 그녀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죠. 사건의 시작은 1월 중순이었다. 카밀라 여왕은 예정되어 있던 자선 행사와 공식 일정 여러 건을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그녀는 런던 북쪽의 한 별장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완전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왕실 차량이 그녀를 비밀리에 이동시켰고 경호원들조차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후 일간지 The Times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여왕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왕실 거처를 벗어나 있었으며 그 결정은 찰스 3세의 동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더 큰 논란은 곧이어 벌어졌다. 며칠 후 한 왕실 내부 고문이 익명으로 남긴 편지가 언론에 유출되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감시와 판단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그녀는 단지 평범한 삶,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잠시나마 되찾고 싶어 했다. 이 편지는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일부는 그녀를 이해한다며 연민을 보냈고, 다른 일부는 왕실의 책임을 져버렸다며 비난했다. 거리에서는 Camilla's Crisis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소셜미디어에는 Where is the Queen? 해시태그가 수백만 건 올라왔다. 한편 왕실은 이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찰스 3세는 공식 석상에서는 침묵을 유지했지만 내부에서는 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비서관은 이렇게 증언했다. 왕은 평소보다 훨씬 말이 적었고 저녁에는 혼자 정원으로 나가 오래도록 걷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괜찮을까? 라는 말을 여러 번 되뇌었죠. 며칠 뒤 왕실은 공식 발표를 통해 여왕 전하께서는 개인적 휴식을 마치고 곧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발표 직후 한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새로운 파문을 불러왔다. 그 사진에는 카밀라 여왕이 웨일스의 해안 근처에서 홀로 산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걷고 있었다. 사진 속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언론은 즉시 이 장면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았다. 왕비는 왕실의 틀을 벗어나 스스로를 찾고 있다. 그녀는 단지 한 인간으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부 매체는 훨씬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왕비의 도피? 왕실 균열의 신호탄인가? 왕실 내부에서는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윌리엄 왕세자는 아버지 찰스 3세와의 회동에서 왕실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진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찰스는 그녀는 나의 아내이자 여왕이다. 그 누구도 그녀를 심판할 권리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 말은 곧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찰스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사랑의 선언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궁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일부 보좌관들은 여왕의 복귀가 조기 발표된 것에 불만을 표시했고, 다른 이들은 왕실은 이미 대중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그 와중에 여왕은 다시 버킹엄 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그녀는 공개석상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돌아왔지만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왕실 관찰자이자 평론가인 제임스 프리트는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카밀라 여왕의 이번 사라짐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실이 직면한 구조적 피로, 그리고 인간이 상징으로 살아가야 하는 고통의 표면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번 사건은 단지 여왕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이라는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냈다. 화려한 의무 뒤의 고독,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삶.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묻고 있었다. 그녀는 왜 떠나야 했을까? 그리고 왜 아무도 그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는가? 왕실은 아무런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은 이미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카밀라 여왕이 버킹엄 궁으로 돌아온 지 몇 주 후, 왕실은 다시 조용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은 표면적인 것이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고, 왕과 왕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때 찰스 3세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공식 일정 중 하나로 계획된 런던의 왕립예술원 연설에서 그는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고 즉석에서 감정이 담긴 발언을 했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며 나의 평화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오해하지만 나는 그녀 없이는 결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청중석에서는 조용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 장면은 곧 전 세계 언론의 톱뉴스로 퍼져나갔다. The Guardian은 이를 두고 이렇게 평했다. 그의 발언은 정치가 아닌 사랑의 언어였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편으로서의 고백이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비판 속에서 서로를 지켜온 두 사람의 관계를 향한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카밀라 여왕은 이 발언을 생중계 화면으로 보았다고 한다. 그녀의 측근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여왕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지키려 하는군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왕은 이전보다 더 자주 왕비의 곁에 머물렀고 공식 일정에서도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왕실의 얼음이 녹고 있다고 썼다. 하지만 그 미소의 이면에는 여전히 무거운 현실이 있었다. 왕실 내부의 일부 참모들은 카밀라 여왕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가 점점 더 많은 일정에 참여하고 왕과 함께 외교 행사에 나서자 왕실의 중심이 카밀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으로 말했다. 여왕은 정치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싸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아이러니하게도 권력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왕실 평론가들은 이번 변화를 감정의 복권이라고 불렀다. 그동안 냉정하고 절제된 왕실의 이미지 속에서 찰스와 카밀라는 진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공식 석상에서 그녀가 그의 손을 살짝 잡는 장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장면들은 영국 국민들에게 오랜만에 따뜻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다.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듯 보이던 그 무렵, 왕의 건강 문제와 왕실 내부의 정치적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찰스 3세는 과로로 인해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고, 그 사이 카밀라는 일정을 대신 수행하며 왕실의 대표 얼굴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병문안을 마친 뒤 조용히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은 언제나 강한 분이지만 강한 사람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왕의 곁을 지켜온 여인의 신념, 그리고 사랑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언어였다. 그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왕의 그림자로만 보지 않는다. 그녀는 찰스의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파트너이자 왕실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랑에는 고요한 균열이 있다. 왕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어느 날 밤, 카밀라는 침묵 속에서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고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결국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다만 서로 다른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왕비의 자리는 화려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외로운 자리였다. 그녀는 사랑을 지켜냈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세상의 시선과 싸워야 했다. 2025년 봄, 찰스 3세는 국왕으로서의 첫 해외 순방을 마친 뒤 기자에게 짧은 발언을 남겼다. 왕실의 역사 속에서 사랑은 언제나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와 함께 그 시험을 견뎌낼 것입니다. 그 발언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 순간 카밀라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고통도, 피로도, 그리고 깊은 사랑도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용서를 바라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이해와 존중, 그리고 남편과의 마지막까지의 동행이었다. 카밀라 여왕은 여전히 미소 짓는 법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세상의 찬사보다 더 깊은 고요함 속에서 피어났다. 왕실의 모든 일정은 정교하게 짜인 의식과 전통의 연속이었고, 그녀는 그 속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의식 뒤편에는 언제나 고독한 여인의 그림자가 있었다. 2025년 여름, 카밀라 여왕은 몇몇 일정에서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 왕실 대변인은 단순한 피로라고 밝혔지만 그녀의 가까운 측근들은 여왕은 감정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하루의 대부분을 개인 서재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그녀는 오래된 일기와 편지들을 정리했다고 한다. 그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나는 왕비이지만 동시에 한 인간이다. 사람들은 나의 미소를 기억하겠지만 나의 눈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지. 그녀의 고독은 단지 세상의 시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나온 삶의 궤적 속에서 너무 많은 상처와 오해를 감당해야 했다. 왕비로서의 자리는 찬란했지만 그 자리에 앉기까지의 길은 돌투성이었다. 수십 년간 쏟아진 조롱과 비난, 그리고 다이애나의 이름이 남긴 영원한 그림자.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 왕실의 정원에서 혼자 산책을 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고 그 속에서 그녀는 자주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나는 오늘도 내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일까? 그녀의 내면은 언제나 두 가지 세계 사이에 놓여 있었다. 왕비로서의 의무와 한 여인으로서의 자유, 사랑받고 싶은 욕망과 이해받지 못할 운명. 그녀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평생을 걸었다. 찰스 3세는 그런 그녀의 고요한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왕으로서 그는 항상 세상의 요구에 응답해야 했고 그의 곁에서 카밀라는 늘 침묵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한 왕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사랑의 방식이죠. 그녀는 이제 왕실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만 존재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왕실을 구한 여인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여전히 영국의 가장 논란 많은 여왕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그 어떤 명칭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예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기 전에 나 역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그녀의 그 말은 영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 속에 머무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왕비로 남기를 바랐다.
가끔 그녀는 다이애나의 이름이 언급될 때도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질투나 불편함이 아닌 서로 다른 운명을 받아들인 여인으로서의 성숙한 이해가 있었다. 그녀는 지인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어쩌면 같은 외로움을 나눴던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건강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왕실의 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각종 자선 행사와 병원 방문을 이어가며 세상에 조용한 메시지를 전했다. 품위는 화려함이 아니라 상처를 숨기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2025년 가을, 그녀는 버킹엄 궁의 발코니에서 군중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의 옆에는 여전히 찰스 3세가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끝이 맞닿은 그 순간 세상은 두 사람의 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왕실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결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긴 여정이었다. 밤이 깊어질 때 카밀라는 종종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빛 아래에서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나는 여전히 나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세상도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강인함과 슬픔이 공존했다. 카밀라 여왕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오늘도 버킹엄 궁의 한켠에서 여왕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인생은 화려함보다 인내와 이해의 이야기였다. 왕실의 금빛 장식 뒤에서 그녀는 여전히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된다. 과연 세상은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왕실의 비극인가? 아니면 인간의 진정한 강인함의 상징인가?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